그냥 편하게 예,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나는 AI를 비서로 내 손 안에서 쥐락펴락 하고 있다. 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아, 안 계세요. 왜요? 왜 안 하시는 건지. 바쁘셔서요?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과연 이 AI가 나한테 뭐 얼마나 비서 역할을 해주겠어? 약간 그런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당연하실 것 같고요. 이 AI라는 게 사실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떡 내려와 버린 엄청난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하고 어느 부분까지 활용을 해야 될지 아직 고민이 많은 시기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올해 어쩔 수 없이 전국구로 AI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지겹죠. 네, 귀 아파요. 머리 아프고. 괜히 우리가 이걸 너무 안 하면 너무 뭔가 도태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죠? 또 막 또 이렇게 강의파리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정말 내일 어떻게 당장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그런 문화도 만들고 있고, 되게 극단적인 그런 양상들도 많이 좀 생기기는 하는데, 이럴수록 저는 나만의 어떤 AI를 활용하겠다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준을 오늘 저랑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시는 가운데에서 좀 뭔가 명확한 나만의 어떤 기준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는 현재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의 AI로 미디어 컨텐츠 제작 출강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일을 네, 지금 계속 벌려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좀 AI를 대중들이 좀 쉽고 정말 도구로 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명함을 두둑히 챙겨왔어요. 혹시 네, 필요하신 분은 네, 특강 들으시고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모바일 AI일까요, 여러분? 네. 일단 저만 해도 오는 길에 이 AI, 이 휴대폰 안에 있는 AI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네, 처리를 하고 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동 시간에 예전에는 우리가 이 AI라는 도구가 없었다면 뭔가 다른 걸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넷플릭스를 보았을 것 같고, 뭐 책을 읽었을 것 같고, 네, 뭐 멍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오늘 저녁에 뭐 해줘야 되지? 집밥을 고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생각의 고리를 AI라는 도구 안에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 고민의 그 해결법을 AI에서 찾는다고 얘기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강연을 올 때, 아, 내가 처음에 어떤 인사말로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걸 혼자 고민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이렇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AI한테 물어보면 또 AI는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져주겠죠. 당연히 던져주겠죠. 그럼 제가 생각한 것은 대여섯 가지에 불과할 것인데 AI가 주는 이 얘기 중에서는 이게 스킵, 그리고 선택, 그리고 많은 양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효율성 있게 뽑았을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잖아요. 왜? 우린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AI를 잘 안 쓰면 너무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것들을 놓치고 계시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저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작업 환경 자체가 이동 중에 언제 어디서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원고 마감 뭐 이렇게 되면. 근데 예전엔 요즘엔 그런 걸 안 합니다. 네.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이걸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AI를 일단 깔고 내가 하려는 취미도 연관을 지어서 거기서 확장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제미나이 다 까셨나요? 네, 스마트폰 안에 제미나이가 있죠?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그런 것들이 제미나이와 연동을 시켜서, 네. 예를 들면 구글 캘린더면 구글 캘린더 상에 제가 넣어야 되는 이번 주 뭐 일주일치의 일정을 제미나이 안에서 뚜두두둑 연동해서 이렇게 넣어줘 하면 구글 캘린더에 싹 입력이 다 돼요. 그리고 알람이 다 와요. 그죠?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들어가서 예전엔 어떻게 했어요? 구글 캘린더 들어가서 몇 월, 며칠, 무슨 일, 몇 시부터 몇 시, 뭐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제미나이 안에서 연동으로 구글 캘린더만 불러와서 내가 필요한 나의 일정 스케줄 관리를 한 번에 제미나이 안에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일정 관리를. 그럼 캘린더가 알아서 연동이 되어서 캘린더를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확인창까지 뜨는 게 가능해요. 네. 자, 그럼 우리 그거부터 해볼 건데, 자, 제미나이 다 켜셨죠? 다 켜셨어요? 네. 네. 자, 일단 음성은 한번 어떻게 키는지 한번, 네, 맞아요. 역시. 네, 음성은 요 창 밑에 보면은, 맞아요. 눌러보신 거죠? 제 말이 지금 계속 녹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되고 나서 요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음성을 한번 녹음을 켜시고,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실게요. 각자. 뭐 어떤 거든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미나입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시간은 실습이, 네, 70% 이상이라서, 그럼, 네, 어떤 걸 하라고 알려줬어요? 문서 작성 및 요약 자동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오, 네. 하나만요. 자, 그 뒷분. 네. 아, 꺼졌어요? 네, 네. 오, 기획안 만들기 너무 좋아요. 네, 그 옆에 분. 네. 데이터 분석하고 자동화하는. 오, 네.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만도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좀 되시는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콘텐츠 제작 지원. 오, 좋네요. 네, 또. 유행 및 자료 조사. 오, 네. 문서 요약 및 초안 작성. 네, 훌륭합니다. 네, 또. 네. 회의록 요약, 번역 및 교사.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만 해도 업무 그거 정리가 좀 되시지 않아요? 어때요? 그죠? 다 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진짜 다 해주나? 네, 또 앞에 분. 1번 생성형 AI 및 업무 자동화 도구 활용. 2번 네. 사내 지원 및 시스템 최적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회의록 정리 아니면 메일 초안 작성. 네네. 자, 우리 메일 초안 작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제가 가라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가시라는 곳으로. Gmail 쓰기 있죠? Gmail 보내기. 그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Gmail. 제미나이에 아니에요. 그냥 Gmail로 가셔야 돼요. 네네네. Gmail. 제가 오늘 좀 욕심을 내려고 하긴 해요. 20가지를 다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네. 하루 일과표 20가지 AI 활용 대시보드를 제가 만들어 오긴 했어요. 20가지를. 그래서 업무에 관련된 것도 도움이 당연히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창의적인 컨텐츠를 요즘엔 또 다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 그리고 퇴근길에 또 지식 습득이라든지 자기 개발 가능하신 부분, 또 퍼스널 브랜딩 및 라이프 부분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로 제가 한 20가지 정도를 좀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일단 그 회의록 작성에 아직도 이렇게 막 열심히 쓰고 계시다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요즘에는 다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많이들 하시니까요.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회의 툴은 혹시 얘기해 보실 분 있으세요? 저는 노션을 제일 많이 써요. 회의할 때는. 네. 그게 좀 유료 기능이긴 한데요. 그냥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뭐 텍스트 치는 것도 귀찮고 이래서 노션으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알아서 다 듣고 알아서 다 정리해서 콜투 액션까지 싹 다 한 번에 끝내주는 건 노션이 가장 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제가 잠깐 슬라이드를 벗어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을 가볼 건데요. 지금 다 가셨을까요, 여러분? 네, Gmail 들어가셨죠? 네, 들어가셨죠. 제가 마이크를 두고 휴대폰을 동시에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휴대폰 이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Gmail을 보통 보낼 때 편지 쓰기라는 걸 누르죠? 네, 그럼 여러분도 편지 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편지 쓰기를 누르면 받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누구든 누구한테든 한번 보내볼 건데요. 받는 사람을 일단 정하시고, 자, 그리고 제목은 나중에 쓰셔도 되니까. 자, 그런데 맨 위에 상단에 약간 펜 앞에 이렇게 반짝이 같은 느낌 하나 있는 거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다 들어오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받는 사람, 그리고 자료 보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글쓰기 도우미를 사용하려면 뭐, 스페이스 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요 밑에 보면 요런 표시가 있어요. 이 연필에 요 반짝이 있는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스마트폰에서는 상단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네, 작성 받고 싶은 도움 글에 대해서 쓰도록 돼 있어요. 내가 이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강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날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을 넣어놓고 상대방에게 그 거절 문구를 좀 내가 그래도 점잖게 보낼 수 있는 글을 작성해 달라. 이렇게 내 문구를 조건을 넣는 거예요. 그 칸에다가.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서 그 글을 써줄 겁니다. 네, 그걸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성해서 네네, 작성 도움을 여기에. 네네, 해서 보내라고요? 아니, 이렇게 작성 도움을 이렇게 문의해줘 해서 강의 제안을 거절하는 내용을 점잖게 상대방에게 점잖은 스타일로 보낼 수 있도록 글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어.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어떤 거를 요청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아는 분들에게 정기 모임을 할 건데 그거 관련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그분의 이름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 시간을 만들게 됐다는 것과 일시, 장소, 안건 내용, 회비까지 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편하게 네, 한 번에 다 정리를 하셨다는 네, 옆집 이야기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쵸? 가능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메일을 쓸 때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고민한 시간이 길었을 거예요. 그쵸? 한마디 그 단어, 문장의 뉘앙스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대목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지인들에게 보내는 메일도 그렇지만 업체에 보내는 거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격식을 다 갖춘 그런 것들도 네, 큰 도움이 되실 거라서 아직 그 지메일을 안 쓰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셨어요? 아, 네네네. 엄청 품이 있어요. 네. 품인데 내가 엄청 품위 있게 글이 나왔다는, 네, 또 다른 집 이야기가 또 있었네요. 네네. 네. 자, 그리고 혹시, 휴대폰 안에, 어느 분과의 그 음성으로 이야기 나눈 그게 혹시 있으면 그거를 첨부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핵심적인 걸 물어볼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미나이를 여시고, 네, 제미나이를 여시고요. 제미나이를 여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음성 파일을 드라이브에 올리시는 게 핵심이에요. 네, 음성 파일을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그걸 첨부하셔야 돼요.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조금 쉽게 가려면 다른 툴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드라이브에 내 음성 파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공유해서 들어가서 그 파일을 가져다가 제미나이에서 이 음성에서 말하고 있는 뭐 핵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 클라이언트와 굉장히 길게 통화를 했는데 통화는 긴데 뭔가 내가 내 기억에 맨 마지막에 남는 거는 몇 마디가 안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도 너무 많이 요즘에 겪기 때문에 네, 제 기억력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활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네, 어차피 우리가 넘나들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노트북 LM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노트북 LM이라는 걸 깔아볼 거예요. 네. 깔으실 수 있는 그 아이콘이 이렇게 네, 노트북 LM이라고 네, 맞아. 그러면 이것 또한 구글로 계정이 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가 뭐 정신이 막 없으시죠. 그죠? 뭐가 많죠. 네, 그런데 노트북 LM이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플러스 새로 만들기라고 있어요. 네,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죠? 누르면 뭘 뭐 만드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는 파일 업로드 하기가 나오죠, 여러분. 네, 나오는데 이 파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정말 좋아요, 이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면 PDF는 우리가 막 엄청나게 두꺼운 것들 다 올려서 소스로 넣어서 거기서 관련된 이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디오가 있어요, 오디오. 오디오를 클릭해서 네, 이렇게 파일을 저는 하나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저렇게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드라이브 상에 이런 그 오디오 자료가 많아서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얘가 노트북, 나만의 작은 노트북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노트 요 주제로만 한 어떤 요 프라이빗한 내 노트북가 하나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소스를 하나, 음성 소스를 추가하게 되면 이 음성 소스가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이분이 그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이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거. 네. 네. 이게 이제, 네, 이거를 우리가 그 녹음한 그 음성을 다 들어서 파악하려면 시간이 은근히 걸리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얘가 돌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다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면 이렇게 딱 그 내용에 대해서 쫙 정리가 돼서 이게 한 번에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아직 돌고 있네요. 네, 기특하다, 잘하렴, 네, 이러고 기다려주세요. 너그러이. 네,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이 중에서 우리가 AI 오디오 오버뷰는 뭐냐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뭐 여자와 남자 진행자가 둘이 나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막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팟캐스트 아시죠? 형식. 네, 팟캐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듣고 싶어. 좀 내가 3자의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경우에 AI 오디오를 오버뷰를 돌려보시면 그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오디오 오버뷰도 한번 눌러보시고요. 네, 그걸로 한번 그렇게 해서 전환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자료를. 네. 그게 다 되면 우리는 PPT로도 만들어 볼 거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또 화려한 인포그래픽으로도 만들어 볼 거고, 네, 이렇게 해볼 겁니다. 일단 AI 오디오 오버뷰부터 네,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를 누르면 길이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짧게 할래, 보통으로 할래, 길게 할래. 길게 안 듣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길게 안 듣고 싶잖아요. 짧게. 네, 저는 대부분 짧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소스는 일단 하나를 넣은 상태였는데, 우리가 소스는 계속 더 추가해서 넣는다면 훨씬 더 내용은 풍성해질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테스트용을 할 거라서 소스를 많이는 안 집어넣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가 소스를 넣을 수 있는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네, 맞아. 그럴 줄 알았어. 자, 그런데 유료 사용자가 30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소스를. 네. 내가 갖고 있는 드라이브 상의 그 자료들을, 예, 지금 수백 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유료 사용자의 어떤 혜택이 있고요. 네, 일단, 네. 이렇게 넣고 프롬프트를 줄 건데요. 네. 저는 이 대화 내용이, 이 소스를 준 이 대화 내용이 왜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인지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이 오디오를 짜줘라고 저는 기획을 넣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료도 제가 그냥 테스트를 하지만 결국 저도 이걸 또 소스를 활용해서 제 업에 활용하려면 이렇게 강의 중에도 제가 필요한 자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적용을 하시라고 그런 샘플을 제가 되어서 보여드리는 역할도 있어서, 예, 저는 제가 지금 올린 이 오디오, 이 음성 파일이 오디오 오버뷰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올린 이 내용이 좀 더 유익하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획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음성에 대해서, 이 음성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왜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좀 내용을 요구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AI 오디오 오버뷰로 전환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노트북 예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컨텐츠를 드라이브 상에 잘 갖고 있던 이런 자료들을 안전하게 가져다가 요거 가지고만 딱 픽스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이 노트북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요. 예,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요. 예, 왜? 내 자료, 내가 만든 이 내용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핏되는 자료를 찾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없습니다. 네. 물론 교차 검증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예측값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활용하기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미나이는 좀 제법 차가워요. 제법 차가운데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구조적이에요. 뭐 체계화가 되어 있고 워크스페이스 안에 뭔가 좀 단단한 그 안에서 얘가 좀 주는 내용은 그래서 뭔가 막 감정에 막 호소하거나 감성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조금 좀 드라이한 면은 있는데 내용은 좀 정확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AI 시대는 어차피 내용은 너무 많이 주잖아요, AI들이. 그러면 선택지가 많아도 우린 피곤하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고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좀 현명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이 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다 되셨어요? 네. 인포그래픽도 뽑아보시는데, 벌써 인포그래픽도 뽑아보셨고, 네. AI 오디오 오버뷰 나오신 분. 아직 돌아가고 있죠. 그래, 돌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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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요? 네, 나왔는데 어떠세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택배사랑 DB솔루션 업체의 실제 회의 녹음본을 딥다이브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주소가 단순한 글자들의 모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엄청나게 치열한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시스템은 주소를 사람처럼 문자로 읽지 못하고 시, 구, 동, 지번 이런 요소들을 31개의 컬럼으로 완전히 분해해둬야 기계가 헷갈리지 않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자, AI 오디오 오버뷰 다 해보셨다는 전제하에 이번엔 인포그래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그래픽 네, 한번 눌러봐 주세요. 방향 저는 가로가 좋아서 가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사각형이 되면 인스타용으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세로면 네, 이렇게 딱 세로 버전으로 나올 거고 가로면 가로 버전으로 나올 거니까 활용하실 문서 그 폼의 핏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롬프트. 네, 프롬프트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스타일, 색상 또는 강조할 부분을 안내하라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 색상 테마를 사용하고 자, 그럼 나는 무슨 색을 사용할지 정하시면 돼요. 네, 어떤 색 하시겠어요? 전 초록색을 좋아해서 뭐 초록색 색상 테마를 사용하고 그죠? 3가지 주요 핵심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인포그래픽을 형성해줘, 만들어줘. 네, 요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죠. 네. 제가 매번 강의에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슬라이드를 넘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습하기 너무 아까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본 게 뭐예요? 이메일 자동화 작성해봤어요. 그죠? 네. 이거는 뭐 업무에서 엄청 많이 쓰시지 않을까요? 그죠? 너무 좋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봤어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맞아요. 노트북 웹. 네. 네, 나오죠. 네, 네, 나옵니다. 이렇게. 네, 나옵니다. 네. 이 AI 오디오 오버뷰를 활용하는 방식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드는 분도 정말 많아요. 채널. 네. 이게 이제 독서 있죠. 독서. 책 하나 PDF 내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AI 오디오 오버뷰로, 네, 사람 둘이서 패널이 자꾸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겠죠. 네, 너무 좋겠죠. 제가 원래 본업이 작가예요, 여러분. 네, 본업이 작가라서 30년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말에도 출간을 했고, 올해 1월에도 출간을 했고요. 출간작이 제법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작품 넣고, AI 오디오 오버뷰를 돌려서
그리고 소스로 웹 검색까지 가능하니까 웹 검색에서 예를 들어 안녕 고래라는 작품이면 안녕 고래에 대한 검색을 쭉 하면 웹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 추가를 해서 넣고, 그죠? 뭐 출판사 서평 소스로 넣고, 그죠? 제 그 책의 내용, 제 뭐 중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 넣고, 그리고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넣고, 그렇게 해서 AI 오디오 오버뷰로 돌렸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뭐 홍보 영상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는 어떤 정말 이야기를 통해서 듣다 보면 지갑이 열려서 책을 사게 되는 그런 구조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업무적으로도 많이 활용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컨텐츠 쪽에 제작 쪽으로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포그래픽 다 해보셨어요? 네. 저 그럼 다니면서 사진 한 장씩 찍어볼게요.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인포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직 돌아가고 있어요? 오. 다 나왔어요? 어때요? 오늘 오시길 잘했어요? 어땠어요? 잘했어요? 지금 여기 못 오신 분들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 소문 조용히. 네, 조용히. 명함은 드릴 테니까 나중에 특강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잘 왔어요. 그쵸? 네,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내용이 좀 더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소스를 더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래서 슬라이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네. 이 슬라이드 제가 노트북 LM에서 만든 거예요. 네, 노트북 LM에서. 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걸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이 비주얼적인 이 작업이 노트북 LM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 보기를 할 거예요, 지금. 소스를 좀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좋은데, 뭐 소스 하나를 넣어더라도 되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어떻게 프롬프트로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자료 그 수준이 또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훌륭한 자료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소스 몇 개 안에서 내가 이걸 이끌어내려는 그 결과값의 그 수준? 요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업무에 좀 필요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노트북 LM으로 웹툰을 그립니다. 네, 웹툰도 그립니다. 요즘에 노트북 LM으로. 네, 이따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예를 들면 단계별 안내에 중점을 둔 대담하고 재미있는 스타일의 초보자용 자료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간략한 개요를 추가하고 뭐 청중이 누군지, 스타일은 어떤지 재미있는 스타일로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초보자용 자료. 강조할 점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제공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여기에 주었어요. 주고 나서 저 밑에 생성 파란 버튼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또 기특하게 잠시 기다리고 나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마인드맵을 AI가 해준다는 사실 아셨어요? 한번 볼게요. 네,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요 부분 제가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네, 그럼 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도 그냥 뭐 딸깍 몇 번으로 가능하시다. 저는 지금 동국대 그 불교 연구원들과 붓다뉴스라는 매체를 지금 이제 AI 실험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갤러리에 보면 웹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웹툰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법정 스님의 잠언집을 제가 이렇게 보시면 웹툰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웹툰도 노트북 LM으로 가능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이게 사무용 도구로 끝날 뻔했어요. 노트북 LM이. 근데 이제는 컨텐츠 창작의 도구 역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아까 LLM 다 포함해서 너 뭐 가질래? 너 뭐 하나 쓸래? 하면 저는 노트북 LM 쓰겠다고.
그림책도 만들 수 있죠. 웹툰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포그래픽, 오디오 오버뷰, 팟캐스트 채널도 만들어서 업무 뭐 자료 소스 기반으로 다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노트북 LM에 소스를 예를 들어 뭐 200쪽짜리 PDF를 이렇게 쭉 올렸는데 내가 그 PDF 안에서 아, 그 내용이 몇 쪽이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자, 근데 그 내용을 확인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팀장님이 아, 이 과장 이거 빨리 그 PDF 안에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빨리 그 내용만 발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컬투 액션 자료 만들어내.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아, 정말 그거 어떻게 오늘 안에 다 해요. 막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노트북 LM 가는 거예요. 네, 노트북 LM 가는 거예요. 노트북 LM 가셔서 그 PDF 넣으시고 아까 그 팀장님이 말했던 그 발췌에 원하는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이렇게 넣으시면 노트북 LM이 기가 막히게 162쪽 어느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찾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내가 팀장님에게 바로 드려야 될 내용은 컬투 액션 부분이야. 그 부분을 네가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그걸 내가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줘. 그럼 또 쫙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이 시간이 들잖아요. 우린 또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싹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팀장님 책상에 딱 올려놓고 정시 퇴근. 네, 정시 퇴근. 사실 이 업무를 했던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3분? 얼마요? 1분? 네, 얼마 안 걸렸잖아요. 네. 네네네.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네네. 노트북 LM이나 이런 걸 좀 쓰는 걸 좀 꺼려하는 거. 그러면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쓸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보안이 정말 중요해요. 네. 보안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분들은 보안이 중요하지만,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그 자료를 쓰겠다는 그게 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그 윗분들 있죠? 윗분들이 저를 만나셔야 돼요. 윗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모든 기업이 AX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왜? 직원들이 다 인재고 전문성이 있는 이 직원들을 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체제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이 소모적인 일은 줄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모적인 일을 계속 반복하느라고 지쳐. 시간 다 썼어. 회의 아침에 회의한 거 좀 정리하려 치면 오후에 또 회의하재. 하루 다 가잖아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너무 많이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시간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하게 할 수 없다면 직원들이 그러면 AI를 잘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인사 나누셨던 그 분도 황규만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AX 전환이다. 그리고 안 따라가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상. 네. 그리고 AI를 못 다루면 내년에 직업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개발자들도 각각 소리를 냅니다. 개발자들도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네. 뭐 AI 코딩이다, 뭐 바이브 코딩이다. 이것도 점점 일반인들이 다 잠식하고 나면 개발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기사 있잖아요. 엄마, 컴퓨터 공학과 가면 다 된다며. 저도 저희 딸한테 컴공 가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공이 너의 미래야. 우리의 악이야. 이랬던 엄마예요. 근데 이제 제가 AI를 좀 선점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했다 보니까, 아니야, 거기 아니야. 딱 노선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딱 어디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어디예요?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철학과. 철학과 돈이 안 돼요. 네, 철학과 돈이 안 되고요. 네, 좀 바이오, 생명공학, 로봇,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그쪽으로 무조건 가야죠. 네, 그게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전부터 글로 이제 시작이 됐고 AI는 훨씬 그 전부터 지금 이 누비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인재들은 다 훨씬 전부터 AI를 셋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AI를 이제 안 하죠. 다 해놨기 때문에. 자, 피지컬로 다 갔어요. 로봇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 우리에게 몇 년 안에 로봇이 다 대체하겠죠. 네.
그러면 정말 어떤 날은 터미네이터를 찍는 날이 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오늘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세상 AI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효율성 면으로도 지금 제가 뭐 여러분이랑 뭐 얼마나 있었나요? 지금 이제 4시 17분이면 고작 뭐 1시간 몇 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뭐뭐를 자동화를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야를 자동화를 내가 했는지. 네. 그리고 저는 웹툰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냥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창작자, 그리고 창작을 꿈꾸는 컨텐츠 희망인, 그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요즘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부터. 브랜딩, 그죠? 그리고 내가 일을 뭐 평생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아니기 때문에 또 뭔가 다른 부업을 한다든지 디지털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여러 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쭉쭉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라는 거를 많이 네, 좀 공감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슬라이드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오신 분. 나왔다. 네. 나오셨어요? 아주 그냥 네, 좋습니다. 내가 카톡 보듯이 노트북 LM을 수시로 많이 열어보시고 결과물로도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시고 이 PPT 슬라이드만도 정말 많은 스타일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만드신 게 딱 보고서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또 다른 거 돌리면 더 마음에 든다?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네 정말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실전을 좀 쌓으시면 어떤가 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오늘 뭐뭐 해봤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 뭐 했어요? 자, 우리 재미나이 깔으세요 했죠, 그죠? 제가 재미나이 깔으세요 한지 지금 거의 2시간 됐나요? 1시간 반 됐나요? 네. 그랬는데 어때요? 우리 지금 노트북 LM 이렇게 다루면서 처음에는 메일을 자동으로,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 맞는 메일 자동 작성하는 거 해봤고, 네. 그리고 나서 노트북 LM에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음성 파일 올려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 내가 해야 될, 취해야 될 부분 정리 받아보는 거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인포그래픽 만들기도 해봤고, 그죠? 그것도 다 너무 잘 만드셨어.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자료까지. 네. AI 오디오 오버뷰도 또 만들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봤었죠. 네. 엄청나게 많이 실전을 해보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네. 어떠셨어요? 괜찮죠? 쓸만하시죠?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오늘은 이제 회사로 안 가시는 거죠. 끝났죠? 내일부터 난 AI를 많이 쓸 거야.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저 오늘 강의 성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동국대 명함이 오늘. 하는데 네. 최종 인원이 몇 명 정도?